자, 제가 오늘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자소서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면접 내용들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은 직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이해라든지 이 두 개가 가장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즉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저는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있어요.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면접과 관련 없이 요거는 한마디만 좀 하고 네. 가도록 할게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공부가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국사 이외에 이제 본인의 직렬에 따른 과목들이 있는 건데 그 한 5과목, 6과목을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공무원 준비도 좋은데 그 달달 핫초코님께서 공무원은 거의 형식상의 면접이 아닌가. 요즘에 2대1 정도는 됩니다. 맞아요. 요즘에 2대1 정도는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격할까 아니면 덤비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특히 학기 중에는 하지 마세요. 학기 중에 1년씩 2년씩 해놓고 나서 이제 못 해버리면 나중에 돼서 자소서 쓸 거리도 없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해야 되는 그 진짜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2차에 필기만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공부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뭐냐 하면은요. 대기업을 택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나는 어떤 직무라도 좋으니 이 산업에는 반드시 가야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으니 이 직무만큼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대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산업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민간 기업을 준비를 할 때 직무 전문성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뭐 서류에서부터 면접까지 직무 전문성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산업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무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직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할 게 많아요. 산업에 대한 공부는 더 할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내공들이 존재를 해요. 내공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 기업들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부 시기님께서 뉴스를 많이 봐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뉴스도 많이 봐야 되고요. 저는 논문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안 보시는데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면서 전공하시면서 프로젝트 하시면서 논문들 찾아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논문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좀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기업은 좀 달라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업은 준비하는 게 반은 눈에 보이는 공부, NCS라고 얘기를 하는 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죠. 취업부 수기님께서 유료 논문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 도서관 가보세요. 국회 도서관 가면 논문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많습니다. 온세미로님께서 얼마 전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회사의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판매해 보라고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뭘 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이따가 저희 네. 그
요거는 이제 요것만 답변을 해드릴게요. 면접관님이 회사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판매해 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회사의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본인이 직렬이 만약에 마케팅이라면 어떤 마케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공기업은 사무직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사실 순환근무예요. 순환근무다 보니까 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보다는요. 오히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공공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공공재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재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장성이 강화됐잖아요. 보장성이 강화됐으니까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마도 건강보험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전기세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기 요금이죠, 정확하게는.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뭐 당연히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공기업인이라면 공기업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러면은 이런 거 어디서 배우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다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조은희 선생님 반에서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인성 면접. 네, 인성 면접에 관한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NCS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네. 온세미로님께서 면접 결국 공부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공부 맞습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용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내용은 네.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랑 연장선상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 기업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만 자기 그 소개서라던가 면접까지 같이 제대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 면접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10년 뒤에 어떤 전문인이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는 10년 뒤에 과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을 바탕으로 하여 회사의 전문 마케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웃겨요. 약간 10년 뒤에 과장이 될지 안 될지도 일단 첫 번째 모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 뒤에 학교에서 배운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도 이상한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군요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멘붕 오죠. 그렇죠. 이렇게 면접 답변은 자소서 쓰실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같이 네, 네.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은 똑같아요. 네, 네, 맞아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10년 뒤에 어떤 전문인이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비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어. 그런데 10년 뒤에는 아프리카 쪽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동남아에서 마케팅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제가 아프리카 부분에서 아프리카에 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좋은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기소개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레미파솔님께서 제조업 중소기업의 개발 CS로 1년 정도 근무 후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무 미스매치 및 그러니까 원래 문과였는데 중소기업의 많은 단점 등으로 인해 퇴사해야 된 건데 압박 면접이 들어올 시 피해야 하는 답변이나 유용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이거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압박 면접 없습니다. 본인들이 압박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꼬리 질문을 계속 하는 건데 본인들이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경우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면접관 입장에선 좀 더 이게 당황스러운 모습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생각하는 바를 그렇죠.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물론 압박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죠. 스스로는. 왜냐면 네. 자꾸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이직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개발 CS로 있으셨다면 이직 네.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공기업에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냥 왜 이직을 준비를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회사에 대한 비전에 끌려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네. 겁니다. 취업러님께서 이제 그거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도입부에 3가지 어쩌고 저쩌고 비유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는 결국 그거에 합격하고 저는 떨어짐. 이거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친구분은 그 자기소개 때문에 붙으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답변들이라던가 모습들 때문에 붙으신 거라서 네. 이래서 이제 뭐 나는 이거 회사 붙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입부에 3가지 어쩌고 비유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는 그거에서 합격하고 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도입부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식상해요. 굉장히 식상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어떠냐면은 저는 이제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되게 식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벌써 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우리 해커스 유튜브에 취업 맞아요. 패치라고 있습니다. 취업 패치를 보시면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 올려놓았으니까 네, 그거 네이버 TV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제거 같고 인강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랑 마지막 할 말. 네네네 네. 지금 온세미로님께서 야구에 대해서 면접에서 느닷없이 프로야구팀에서 좋아하는 팀이 있는지 그 팀 감독의 리더십이 어떤 것 같은지 물어봤는데 네.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정말 답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 취업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야구를 제가 미처 챙겨오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CJ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렇죠. 목표를 알고 싶은 거죠. 네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강점이라든지 네. 그 강점을 강조하는 판매 전략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구체적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한테도 구체적인 대답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산업군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알고 계셔야죠. 네, 웬만하면은 산업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 산업, 경제, 사회 같은 것들을 진짜로 좀 많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